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다시피 5의 법칙 무슨 말인가 다들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특히 이 코인판에서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항선을 저는 이제 3, 5의 법칙이라고 보통 하긴 하는데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에 뚫어낸다라는 관점에서 5의 법칙을 이번에 얘기한 건데, 자 보시면 현재 이 저항선이 놓여져 있죠 우리가. 그래서 3, 5라면 첫 번째 저항선 형성, 두 번째까지 있어야 사실 저항선 형성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뚫어내거나 혹은 다섯 번째 뚫어낸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이번이 네 번째인데 차트상 뚫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5의 법칙을 얘기를 하셨어요. 3, 5의 법칙. 세 번째나 다섯 번째 보통 뚫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 양봉에서 윗꼬리가 꽤나 길게 남긴 형태로 결국 음봉 마감하면서 네 번째에 뚫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섯 번째에는 뚫어낼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암시를 하면서 5의 법칙으로 제목을 그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은 보통 우리는 세 번째와 혹은 다섯 번째에 뚫게 된다, 그리고 이때 뚫었을 때는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곤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자료로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차트 보든가 할게요. 자, 자료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면 완판패는 인터넷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것들이 여기서 이 성장률을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는가를 보았을 때, 여기서 어덥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은 이제 가구마다의 보급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크립토에서는 이제 원래 지갑의 생성 개수를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급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가구당 들어가는 것보다 현재 암호화폐가 지갑이 형성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단순 지표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자, 예를 들어서 크립토는 인터넷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거의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크립토 월렛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웹사이트에서 만드는 메타마스크라든가 비트코인 월렛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위에서 당연히 돼야 되고, 인터넷 기반 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인터넷 자체는 랜선이랑 컴퓨터가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요소가 더 필요해서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제 개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서 뭐 빠르게 닷컴 버블처럼 불장이 올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표 자체가 시사하는 게 절대적으로는 빠른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술적 차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보고서, 오펙 월간 보고서, 화요일 5월 CPI 인플레이터. 이게 이제 수요일 날에 있는데, 수요일 날에 CPI가 나오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인가 3시 반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99.4%로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아마 8월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거래소 출금 증가, 상승 가능성 시사라고 해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소에 확 들어왔던 시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여기서도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계속 지갑을 거래소 밖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크립토 콘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온체인 지표를 비트가 들어왔네 나갔네 기준으로는 막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 나갔나 보다, 들어왔나 보다 하는데, 또 이거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자료이긴 하니까 가져왔습니다. 자, 윌리 우가 하는 얘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본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왼쪽 단위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면 수조 원이겠죠. 돈이 이렇게 슬슬 들어오다가 스파이크가 튀고 또 들어오다가 스파이크가 튀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파이크를 기준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한 번의 스파이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게 비트가 아마 한 6배 정도,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0K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스파이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배 단순 계산 때리면 21만 달러.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18만 달러 정도 고점을 보고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말인지 아시죠? 네. 다음 3일 맥디 has crossed up 이라고 해서 상향 교차했다. 자,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자료 보면서 이번에 비트 가격이 이때랑은 좀 달라서 떨어졌는데 지금도 교차했나라고 봤는데 교차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미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5파동 확장을 연구하고 즐겨보세요. 뭐 파동? 저는 뭐 파동 보지 않아요. 파동을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몰라서 못 봐요. 근데 이제 파동을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좀 올라가는 긴 5파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나오지 않은 차트예요. 여기는 이 위에 거를 아마 잘라서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4에 있고 결국 5로 갈 때 이러한 과정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도 거의 20만 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비트를 골드를 1970년대부터 80년까지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금이랑 똑같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매크로 경제 상황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은 현재 발췌한 게 아니라 제가 2022년도부터 1970년도와 80년도와 같은 70년대부터 80년도와 같은 경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글을 22년도에 썼어요. 영상에도 남겨졌어요. 거의 2년하고 6개월 전인데 그때의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금리가 올랐고 뭐 전쟁을 하고 석유값이 올랐고 그걸 보고 이제서야 나는 그걸 근거 삼아 지금의 경제가 70년도와 80년대 사이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가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억울하게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먼저 말했다고. 네, 다음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가장 긴 통합입니다. 지금 비트가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한다, 뭐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길어야 한 40일, 60일, 2달 정도를 보는데 지금은 3달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긴 시간 동안 횡보하면서 통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통합의 기간이 길수록 어느 한 방향이 설정이 되었을 때 그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48일 동안의 통합 이후 올랐을 때의 퍼포먼스와 21일 동안 통합됐을 때의 퍼포먼스가 다를 것이고 이제 3달 동안에 통합되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많이 높게 오르겠죠.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있다. 사실 우리는 어쨌든 뭐 횡보하고 있는데 위든 아래든 열려 있지만 사실 저는 위를 보는 입장이고 뭐 저희 채널 자체가 위를 보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터매치 CEO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미래에 이더리움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솔라나가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더리움 엘리트가 여전히 엄청난 모순에 갇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탈릭 헤이든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목적이 합당한 경험에 존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계획된 사회주의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 단어의 여기서 말하는 게 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당연히 동시에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뭐 공산주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주의와 그 경제적 주의 사실 달라요. 그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아니다 이거 말도 잘못했다가 댓글로 뭐 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방금 머릿속에 생각난 거니까 말을 아끼고 다음 영상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더의 퍼포먼스가 사실 진짜 안 좋은 편이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더리움이 거의 안 오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믿고 있어요. 뭐 항상 이렇게 안 올랐다가 결국 시장 끝에서는 이더리움이 잘 올랐었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TVL도 당연히 이더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더의 L2까지 같이 보는 게 맞잖아요. 결국 이더를 통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더리움 TVL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또 이더리움은 ETF가 가능하지만 솔라나 보니까 솔라나가 다음 달에 블랙락이 ETF 신청할 거란 찌라시가 있긴 한데 저는 절대로 다음 달에 솔라나가 ETF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ETF가 되기 위해서는 CBOE나 CFTC 같은 거래소, 뭐 CME 이런 여기에 이제 이미 증권 쪽 거래가 선물로서 되던가 해야 그 기준점이 생기고 ETF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시간의 이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은 결국 지금 미국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가가 저는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비트랑 이더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솔라나는 거기 있지 않아서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이제 지금 블랙락에서 2년 전부터 주식의 토큰화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외쳤을 때
지난 저희 영상에서 쓴 자료에도 보았다시피 NIS, 뉴욕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려고 하는 TXSE라는 거래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 거래소마저 솔라나 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보았을 때 여러 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거는 단순 솔라나가 아니라 결국은 이더리움이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역사성도 그렇고 체인이 뻗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보았을 때 저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결국은 뭐 그냥 건실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차트 보고 있고 와, 오늘 제가 봐도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천천히 0.75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뭐 말은 일단 빨리 하는 게 나으니까. 아까 본 자료에서 MACD 3일봉에 대한 차트예요. 지금 가격은 이때 7만 대보다 떨어졌지만 결국 맥디상으로는 우리는 골크가 나오긴 나왔어요.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일단은 골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맥디 하단부 보시면 거래량 볼륨이 이제 초록색 양봉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보통 이 음봉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정이 끝나고 양봉이 나올 때부터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거나 뭐 그랬을 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차트인데 네, 그런 상황이고 저도 다시 보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항선을 휩쓸어 올랐다 내렸다 한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니까 결국은 그냥 윗골이 맞았을 뿐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아마 이번 주가 되겠죠. FOMC 뭐 어떻게 결과 보면서 이게 뚫어서 올라간다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85,000달러까지는 1달러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암울한 점은 이번에 비트가 조금 조정을 줄 때 도미넌스가 좀 올랐을까 알트가 많이 빠졌어요. 다들 뭐 알트 들고 계신 분들 직접 맞아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알트가 좀 더 빠졌고 비트가 지금 73,000의 그 신고점 정고점을 넘어가는 또 다른 신고점을 만약에 건설을 한다면 아마 알트가 대부분 이 비트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가고 더 고점을 높인 다음에야 알트장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염두 정도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이 아니구나. 다른 영상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냥 많이 여행 다니고 원래는 이 6, 7, 8월 달에 여름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뭐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여러분들 캘린더 이거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 7, 8월이 큰 이변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자기 시간 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한마디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와닿았던 얘기를 잠깐 전달해 드리고 끌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했던 얘기 같은데 People that use fiat currency as a store of value, there is a name for them. We call them poor. 우리는 이제 명목 화폐로서 가치를 저장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들을 거지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가 사실 저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그 몇 년 하락장 올 때마다 지난 하락장 3번 내내 들었던 얘기. 그때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거 결국에는 오를 건데 병신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었던 속 안에 그 외침 이런 것들이 저는 딱 이 글에서 다 함축적으로 모든 걸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져왔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정확히 글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진짜 엄청 좋은 말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 이게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